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오늘은 10월 25일 일요일인데 사무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네요.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상간자 소송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 8년 차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하면 그래도 제일 많은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말 많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또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간통죄 폐지한 뒤로부터 상간자 소송이 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간자 소송만 수백 건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소송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데요. 통칭해서 상간자 소송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때 이제 당사자분들께서 이제 먼저 상담하실 때 일단은 굉장한 충격 상태에서 오세요. 굉장히 배우자에 대한 이제 배신감, 분노, 그리고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셨을 때,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빨리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내가 애들이 있는데, 애들 아빠인데, 애들 엄마인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 이렇게 하신 경우도, 요즘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상대방을 응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옛날같이 형사소송으로 하는 그런 간통죄는 폐지되었고요. 민사소송으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이라도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그걸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의 남편 또는 아내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불륜행위를 저질렀어야 됩니다. 만약 남편이나 내 아내가 밖에 가서 총각행세 또는 처녀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각처녀 하니까 조금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도 나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에는 위자료 사건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제하는 상대방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돈으로 이렇게 위자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방은 나는 이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인 줄 알았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다.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혼이 진행된다고 해서 별거 중이거나 따로 사는 집도 가봤는데 혼자 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전혀 그런 부분 의심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에게 이렇게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소송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상대방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불륜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증거 수집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제가 안다고만 생각해도 피가 막 거꾸로 솟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막 놀라서 삼자 대면을 한다든지 당사자를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위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는 일단은 확보된 증거가 없이는 절대 먼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그런 부정행위, 불륜행위를 했다고 해요. 이미 나는 이 남자 또는 이 여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떨까요? 내가 정말 특별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내심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내가 미리 말을 하지 않거나 증거가 발각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배우자가 있지만 나랑 이렇게, 좋은 관계로 계속 교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들키지만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배우자가 나타나서, 너 그랬냐, 저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만 있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심증으로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 아니에요. 하고 보통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은 부인을 하게 되면 이미 지금 불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과 배우자에게 지금 다 통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증거를 둘이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뭔가 어디 모텔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증거를 잡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배우자가 즉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오픈을 해야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오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폭행 행위를 한다든지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역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대방한테 공격당할 여지가 없도록 해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오픈하시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소송을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이런 부분 오픈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썩기조차 싫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차근차근 모으셨던 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이거 소송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런 경우가 참 제가 요즘에 수백 건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폈는데 상대방도 기혼인 겁니다. 상대방도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자기도 남편이 있으면서 또는 아내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배우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럼 상대방의 배우자는 누구한테 소송이 들어와요?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에게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 의뢰인분들께서 맞고소라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고소는 형사에서 이제 보통은 쓰는 말이니까 이제 서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셨을 때는 서로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서로 피해의 정도는 똑같을 거니까요.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도 나의 배우자에게 2천만 원 청구해서 또 받아가게 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서로 받은 걸로 하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하기로 하는 그런 재판상 화해나 조정을 유도해서 좀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화해조차 이제 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소송에 돈을 주고 또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도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돈만 주고 받게 되는 그리고 변호사 비용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4가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상간자 소송에서 혹시나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억울한 피해자인 내가 패소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꼭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